무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숲필집 단양에서 쓰다 마음의 산책을 공저하신 분들입니다. 김현미 선생님께서는 나의 낭만은 취향이 필요해 이야기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달리는 사람은 멈추지 않는다를 쓰신 박종원 님이십니다. 백혜빈 선생님은 모든 것은 그날 시작되었습니다를 쓰셨습니다. 한 번의 젊음, 어떻게 살 것인가? 철학적인 것 같지만 육아 이야기를 써주신 최재훈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으로는 단양에서 쓰다 시간의 새긴 빛 수필집을 공저하신 분들입니다. 안효진님은 걷다, 단양, 내 마음을 마주한 시간 이야기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한옥, 그리다가 짓고 살면서를 써주신 우원재님입니다. 김나윤님은 나의 사년 그리고 성장 이야기를 쓰셨습니다. 언젠가 나는 이야기를 쓰신 이지윤님을 소개합니다. 이어서 자기계발서 단양에서 쓰다 흐름을 바꾸는 한 걸음 책을 공저하신 분들입니다. 녹색 쉼표 음식 이야기를 맛있게 쓰신 김서진님입니다. 윤동성님은 육기 자연건강법을 소개하는 글을 쓰셨습니다. 흔들렸던 마흔 그리고 10년 후를 쓰신 신동희님을 소개합니다. 김리현님은 유튜브로 시작한 나의 이야기 이태리현을 쓰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행문 단양에서 쓰다 발길이 그린 지도책을 공저하신 분들입니다. 이한수님은 일품 동서들의 일탈 여행 이야기를 쓰셨습니다. 다시 걷고 싶은 산티아고 순례길을 쓰신 박찬기님입니다. 김지영님은 검은 상자의 분홍 물들이기 이야기를 쓰셨습니다. 단양 처음 걷는 길 위에서 이야기를 쓰신 김상현님입니다. 신명희님은 시드니를 걷다를 집필해 주셨습니다. 아쉽게도 난 토끼의 서기현님과 모든 것은 그날 시작되었다의 정겨울님 그리고 시절은 아름다운 사람과 함께 잘 그린다의 한신희님 세 분은 오늘 개인 사정상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뻔한 삶 제작 워크숍을 작성한 박명주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군수님과 부의장님, 도의원님, 문화예술과장님, 교수님께서는 무대로 나오셔서 함께 사진 촬영 부탁드립니다. 네. 군의원 네. 장영갑 의원님, 강기숙 의원님, 오시백 의원님과 함께 자리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정 은사님.
한번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리며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천히 안전하게 착석해 주시고요. 이제 참가자 두 분을 모시고 참가자들 그 두 분을 모시고 집필 과정에서의 배움과 성장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쓰는 과정에서 어떤 깨달음과 변화를 경험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양수 선생님을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단양군 올누림 도서관 책펴기 프로젝트에서 기행문 분야에서 일품 동서들의 일탈 여행 이야기를 쓴 이양수입니다. 글을 쓰는 9주간의 시간은 저의 현재의 마음 상태와 똑같이 설레임이었습니다. 동서들과 여행을 하게 된 배경과 이야기글을 쓰는 순간순간이 따뜻했고 행복했고 설레었습니다. 나의 단양, 애정, 1번지 올누림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다음 동서들간의 여행 이야기가 쓰여질 글이 기대와 설렘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앨범과 일기장 속에 쓰여져 있던 글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 때 참 어떤 말로, 어떤 글로, 어떻게 쓸까 참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연 또 다 완성해낼까? 마지막까지 우리 팀들과 같이 잘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가곡에 가면 아평식들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보랏빛 아주 예쁜 어변한 꽃들이 아주 그냥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산책하면서 꽃들을 바라보면, 제가 꽃을 좋아하니까 꽃을 바라보면 마음이 몽글몽글해져요. 그리고 글감이 또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와서 한 줄 한 줄 한 줄 쓰다 보니까 드디어 이렇게 출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역사회의 지적 재산이 될 책표기를 기획하시고 이렇게 아낌없는 지원을 하신 김문국 교수님 감사합니다. 탁월하신 지도력으로 특별히 섬세하게 21분에게 글을 쓰게 하시고 또 출간까지 아주 완벽하게 마무리하신 이현주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존경합니다. 올림센터 팀장님, 선생님들, 안효집 선생님, 또 각 부분별 같이 공조하신 팀장 선생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글쓰기를 함께 하신 21분의 선생님들, 제가 한 분 한 분의 글을 쓴 것을 보면서 많이 공감했고 감동했고 눈시울을 많이 붉혔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신 선생님들 책펴기를 하시면서 마음펴기도 확실히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글쓰기 기회를 주시고 또 이렇게 축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 단양에서 쓰다 행복한다면 사랑합니다. 따뜻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우원재 선생님의 말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출판 경험담을 발표하게 된 구원재입니다. 사실 경험담 발표는 우리 청춘들이 잘할 것 같아서 제가 사양에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 황혼에게 차례가 당하게 됐습니다. 제가 왜 사양했냐면요, 우리 큰아들이 중학교 다닐 때 교재에 비교한 거에서 제가 TV도 냉장고도 모기도 바퀴벌레도 모두 서른하게 우수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뜻에서 저는 젊은이들을 존중합니다. 요즘 스마트폰도 많이 좋아졌죠. 저는 스마트폰을 부탁폰이라고 하거든요. 부처님의 손바닥처럼 모든 걸 다 보여주고 또 선물도 해주고, 지난 6월 11일 날 올해는 도서관에서 부탁폰으로 통문이 왔습니다. 2025년 책 표내기 프로젝트로 상당히 거창하게 반응을. 저는 그걸 보자마자 이건 나를 위한 거구나 해서 바로 참여 신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10여 년 전 아내와 함께 여기 한반도의 백골이자 단지인 단양에 개천해가지고 우리 신명이 팀장님 눈에 띄는데, 그 당시 10여 년 전에 도시민주팀 팀장을 하시면서 단양 버스투어를 지원하셨어요. 그때 제 아내하고 이렇게 참석을 해가지고 단양에 정착하게 됐거든요. 근데 또 지금은 문화예술 과장 하시면서 도서관의 관장도 겸임하시더라고요. 그 경험 책을까지 편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젝트는 올림 도서관의 문화 행사로 시작돼가지고 LND밸리의 이윤주 교수님이 총괄 지도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 제가 듣기로 우리 군수님이 이민도 오셨습니다만 군수님의 제안과 지원으로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단양 사건님께 감사합니다. 집필 과정을 돌아보니까 지난 3달간 총 9차례에 걸쳐서 워크숍이 있었어요. 정식 교육과 지도가 있었는데, 그걸 떠나서도 주중에도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수많은 피드백과 소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제가 막상 집필 시작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저는 단양 하나밖에 느낌을 받고 그 경험으로 대대리 한옥마을에 한옥을 직접 지어오고 있었고, 또 작년에는 저희 내가 나에게 주는 70점 기념으로 한옥 소속된 거 혼자 다 줬어요. 그 경험하고 한옥에 살면서 관리하거나 느끼는 거, 팬들을 운영하면서 그래서 한옥에 대한 초등학교나 전문적으로 연락했거든요. 근데 참여해보니까 공동집이라서 불리한 단양 이야기, 수필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잠깐 바꿔서 오히려 더 잘 된 것이 저와 아내의 인생이나 단양에 사는 부천 이야기로 집필반을 완성을 했습니다. 또 하나 어려운, 제가 좀 오래 살다 보니까 그 모진 세월에 어설퍼져서 얼굴도 몸도 많이 망가졌고 정신도 많이 없어져가지고 작동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하고 마감할 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타이핑을 하기까지는 한 달간 그냥 헤쳐오면서 보냈어요. 그리고 교수님이 중간중간에 마감을 재촉하는데 정말 빚쟁이처럼 매주처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것이 세상에 고통은 많지만 이렇게 창조와 파괴가 명멸하는 글짓기라는 글틈도 있구나. 거기에 제가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저는 단양에 살면서 많은 것을 블로그에 저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자료가 많아가지고 항상 시작하다 보니까 저처럼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과정에서 만난 우리 팀원들이, 사실 저는 처음에는 우리 제일 연구하신 윤노 선생님, 김도현 선생님도 계시지만 그분이 젊잖아요. 그런데 제가 소통하면서 겪다 보니까 상당히 깊이 있고 철학적으로 깨달으면 그런 글들이 작성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작가들이라기보다는 우리 진리를 함께 쫓아나가는 보관들이 아닌가 이런 감상입니다. 그리고 이현준 교수님에 대한 칭찬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교수님이 준비한 잘 짜여진 교과가, 그리고 참 고귀한 자료들, 그리고
수많은 비법들 이런 게 눈에 확 띄었고요. 그 자료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또 책을 완성해도 잘 읽거나 리더십이 굉장히 훌륭했어요. 또 특히 돋보이는 것은 윤정이라고 하는데 글을 잘 가다듬어지는 것을 출판학교에서 윤정이라고 하거든요. 그 윤정을 기가 막히게 잘해주셔서 거의 낙서가 쓸 수 있는 글을 좋은 책으로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도반들끼리는 교육 과정 중에 제가 한번 붙잡고 얘기를 했는데 제 가슴에 새겨진 도서 어학사전에 윤마라고 하나 넣었어요. 윤정의 마술사, 윤정의 마에스트로 이런 좋아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제2, 제3의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아이템을 바꿔서라도 우리 단양하고 우리 작가들과의 인연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윤정의 선생님 해주실 거죠? 또 이 경험이 제가 한번 느낀 걸 알아주는데요. 사실 11년 전에 파주 충남만에서 제가 독학으로 딱 한 번 책을 내서 아마존닷컴하고 애플 아이비스에 등록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일단 귀천이 먼저다. 그 다음에 책들을 다시 하자. 이런 마음을 갖고 귀천을 했는데 그 다양한 귀천전이 너무나 안락하고 재밌어서 10년 동안 까마득히 잊고 살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좀 회한이 일어나는데요. 어쨌거나 이 과정에서 제가 단양 책분의 스크로볼을 페이스북에 한번 올렸어요. 그때는 그 당시 파주 출판단지에서 저와 같이 일을 했던 90년대 한강국이라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었어요. 그분이 연락하기를 단양 출판사 등록이로가 자기래요. 뭡니까 하니까 소천성이라고 단양에서 출판사 처음 등록했다고 하면서 어쨌거나 우리 후배들이니까 응원한다는 그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그리고 저희 대망하게 보니까 10년 전에 저희 아내가 많이 아팠었거든요. 제가 꽃잎을 덮어주고 단양 한옥학교에 6개월 내년에 길을 떠난다는 아주 쓰라린 심정을 담긴 문항으로 제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쓴 이 책을 그때 시작된 저와 아내의 인생 이막 귀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도전했고 야착하기는 성공했다고 느끼거든요. 저희 글자를 한옥 글다가 짓고 살면서라고 했는데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요 순서만 살짝 바꾸더라고요. 짓고 살면서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빌딩, 웰링, 띵킹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분은 사람자이면서도 그냥 사람적인 부분을 많이 반영을 해서 건축물을 단순한 사물이 아닌 천지인과 신이 합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도 아내와 함께 그 지경을 지금 살다 보니까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혼신까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책들을 통해서 제 인생 이막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잊고 살았던 출판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됐고 그동안 내면했던 내 내면을 다시 돌아보게 됐고 아주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인생은 나이 먹을수록 허기진다고 하죠. 제가 인생 산마을 시작하셨는데 가능할까요? 제 아내 항아랑 제 아내도 하는데 제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여보 가능할까요? 네. 자 이제 마지막 문장만 나오는데요. 2025년에 이 지구성에 지구 행성에 쾌대라는 열풍이 아주 태풍처럼 강하게 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비록 작은 단양이지만 이곳에는 창피내기 열정이라는 아주 뜨거운 바람이 불어가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면서
목소리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동섭 저자님께서 글의 일부를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글 속에 담긴 울림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윤동섭입니다. 글 내용에도 다 있지만 그냥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뭐 낭독이라고 해서 썼는데 쓰기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책을 내면서 윤동섭의 6기 자연 건강법. 저는 죽으러 고향 단양에 내려왔습니다. 아니 연어들처럼 세차게 올라왔습니다. 폐종양, 심장병, 당뇨, 이명, 천식 등이 한꺼번에 제 삶을 무너뜨리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다양은 제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첫 숨을 건넸습니다. 단양강의 물빛과 산바람, 사계절의 햇살과 흙냄새가 잊힌 몸의 리듬을 하나씩 깨워주었습니다. 저는 매일 기도했고 걸었고 제때 물을 마셨고 호흡을 길게 했고 밥상을 단순하게 했고 몸을 따뜻이 지켰고 잠과 고요를 지켰습니다. 실패하면 기록했고 흔들리면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0년 저는 다시 살아났고 그 길 위에서 세계 최초의 6기 자연건강법을 탄생시켰습니다. 6기는 자연이 몸과 마음에 건네는 6갈래의 길입니다. 첫째가 공기의 기운, 공기. 깊고 고요한 호흡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산소의 길을 엽니다. 둘째가 물의 기운입니다. 수기. 맑은 물을 제때 나누어 마셔 혈류를 부드럽게 하고 노폐물을 흐름을 돕습니다. 셋째 기운은 먹는 기운입니다. 식기. 내 몸에 맞는 제철, 소화, 절제로 에너지가 품을 바꾸고 위장을 쉬게 합니다. 셋째가 움직임의 기운, 동기. 호흡과 보폭을 맞춘 걷기로 전신 순환의 엔진을 깨웁니다. 다섯째가 따뜻함의 기운, 열기입니다. 호흡과 보폭을 맞춘 걷기로 전신 순환의 엔진을 깨웁니다. 마지막 6번째, 하늘의 기운, 신기입니다. 마음의 방향을 바로 세워 몸의 모든 기운을 한데 묵습니다. 신기는 믿음과 감사, 뜻과 관계, 기도와 결심으로 피어나는 보이지 않는 호흡입니다. 절망의 바닥에서 오늘 한 걸음은 가능하다라고 자신에게 말하는 그 힘. 병과 싸우기보다 삶을 사랑하는 힘이었습니다. 신기가 살아나자 호흡이 더 깊어졌고 걸음이 덜 흔들렸고 식탁이 단순해도 마음이 넉넉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몸의 회복은 기술만이 아니라 완성되지 않은 마음의 빛의 길을 열 때 비로소 5 기운이 제 자리를 찾는다는 것을. 저는 병원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 삶의 핸들을 되찾고자 했습니다. 새벽에는 배로 천천히 들여 마시고 더 길게 내쉬고 하루의 보리마다 맑은 물을 나누어 마셨습니다. 밥은 단순하게, 걸음은 호흡과 한 박자로, 체온은 늘 따뜻하게 지켰습니다.
같은 시각에 청했고 짧은 명상으로 하루에 소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느 날 숨이 덜 깊어졌고 귓속에 소리가 잦아들었고 혈당과 맥박의 리듬이 제 삶을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은 제 명령을 모른 척하지 않았고 제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았습니다. 단양은 제 스승이었습니다. 강은 물의 길을, 절벽의 바람은 공기의 결을, 햇살과 사기는 열의 호흡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곁에서 저는 주저앉지 않다고 배우고 또 일어섰습니다. 이 책은 20년의 번민과 기도의 기록이며 실천과 깨달음의 노트이며 어둠 속에서 길을 더듬는 누군가가 펼쳐볼 수 있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저는 다짐합니다. 저를 살린 것은 자연과 내 고향 단양이었습니다. 남은 생에 단양을 위하여 제가 배운 모든 것을 나누고 실천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숨이 고르고 어르신들의 걸음이 덜 아프고 이 고장의 물과 바람이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다시 빛나도록 제 손과 시간을 보태겠습니다. 죽으려고 고향에 왔다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남은 날들 단양을 위해 죽을 때까지 봉사하겠습니다. 자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한 번의 깊은 숨, 제때의 물 한 잔, 물이 없는 한 번, 따뜻한 한 겹, 고요한 시간, 그리고 흔들려도 다시 일어서는 마음, 그 작고 분명한 시점이 저를 이 자리까지 데려왔습니다. 이제 그 길을 이 책으로 여러분께 건넵니다. 주후 2025년 9월 20일 능동서 올림.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이현주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저는 사실 글자도 몰랐어요. 제가 20년간 고향살이 하면서 제가 터득한 모든 것을 기록을 해놨는데 책으로 이 올해가 제가 고향 온 지 20년째입니다. 이걸 옮겨야 되겠는데 계속 생각만 했었는데 마침 이 책 편의기 프로젝트 이 안내를 받고 제가 사실 할렐루야 만회를 불렀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그리고 이은주 교수님이 정말 너무 자세히 해주시고 사실 제가 컴퓨터를 배웠는데도 능란하지 못해서 사실 제가 이걸 자꾸 손으로 써서 책을 교수님한테 보냈습니다. 그거를 일일이 해주셔가지고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자리 들어 우리 이현주 교수님께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 인사까지 함께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김지영 저자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를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글 산책팀 김지영입니다. 저보다 훌륭하신 작가님을 대표해 글을 낭독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우리말 안녕은 참 묘한 말이다. 만날 때도 헤어질 때도 같은 단어를 쓸 수 있다. 외국에서는 인사와 작별을 다른 말로 구분하지만 우리는 안녕 하나로 두 가지 의미를 품어낸다. 그 속에는 기쁨과 슬픔, 설렘과 그리움, 시작과 끝이 모두 들어있다. 처음 뽀물이를 품에 안았을 때 나도 모르게 흘러나온 첫 마디는 안녕이었다. 봄 기운이 가득한 단양의 벚꽃나무 아래 꽃잎이 바람에 살랑살랑 흩날릴 때 뽀물이는 마치 떨어지는 꽃잎처럼 가볍게 그러나 운명처럼 내 품으로 들어왔다.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기까지 꼬박 한 달. 그 기다림 동안 무수히 속으로 삼켰던 그 한마디 안녕. 그 말이 내 입술 위로 조심스럽게 피어올랐다.
요즘 나의 하루는 늘 같은 인사로 시작한다. 아침 햇살이 비집고 들어오는 시간, 배시시 웃으며 눈을 뜨고 있는 뽀물이에게 다가가 안녕 아가야 하고 속삭인다. 아이가 내 곁에서 살아 숨쉬고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내 마음은 벚꽃이 만발한 봄날의 거리처럼 분홍빛으로 물들어 넘실거린다. 그런데 뽀물이를 향해 안녕을 건네기 시작하면서 나는 오래 묻어두었던 또 한 사람에게도 안녕을 건넬 수 있게 되었다. 바로 아빠다. 아빠의 마지막 순간이 아직도 선명하다. 임종 직전 떠나지 말라고 울부짖는 내 목소리에 힘겹게 고개를 돌리던 아버지. 그때 옆에 있던 할머니가 말했다.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좋은 곳으로 못 가. 작별 인사를 해야 해. 그 말에 나는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겨우 입을 열어 안녕이라고 했다. 그것이 아빠에게 건넨 마지막 말이었다. 그때의 안녕은 이별의 안녕이었다. 말끝에 매달린 절망과 슬픔이 너무 커서 그 뒤로 나는 아빠를 부르는 일조차 두려웠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이제 나는 아빠에게 새로운 안녕을 건넨다. 검은 상자처럼 닫혀있던 마음을 열고 뽀물이와 함께 그 상자 속 아빠를 꺼낸다. 안녕 아빠. 아빠가 좋아하던 벚꽃 피던 날 뽀물이가 왔어. 나 이제 엄마야. 신기하지? 그동안 아빠를 참 많이 부르고 싶었는데 대답이 없을까봐 두려웠어. 하지만 이제는 자주 불러줄게. 뽀물이가 세상 밖으로 나오듯 아빠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걸어나왔다. 그 부재를 받아들이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아빠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모습과 형태를 바꾸어 여전히 내 곁에 있다는 것을. 그 존재감은 바람결에도 햇살에도 그리고 뽀물이를 안고 있는 내 품 안에도 부드럽게 스며있다. 예전의 안녕은 이별의 아픔과 눈물 많은 푸른말이었다. 그 한마디를 입에 올릴 때마다 목이 메이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간을 실감했다. 그러나 지금의 안녕은 다르다. 그 안에는 그리움과 사랑 그리고 오롯한 평안이 함께 담겨있다. 이별의 차가움과 만남의 따뜻함을 동시에 품은 나만의 온기 가득한 인사말이 되었다. 이제 나는 안다. 떠난 사람과 새롭게 만난 생명은 서로 다른 존재이지만 내 안에서 같은 울림을 남긴다는 것을. 그 울림은 내 삶을 단단하게 붙잡아주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준다. 안녕 뽀물아. 안녕 아빠. 이제 우리는 함께 오래도록 안녕이길. 그 인사가 더 이상 작별의 신호가 아니라 서로를 품고 살아가는 약속이 되길 바란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책 펴내기 프로젝트를 통해 쓰고 읽고 나누는 단양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신 이현주 교수님께 감사패와 상품권을 증정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이현주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패와 상품권 전달은 참여 저자이신 윤동선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패 LMD 밸류 대표 이현주. 마음을 담은 한 줄 한 줄이 모여 책이 되고 그 길을 밝혀주신 은혜가 저희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귀하께서는 저희의 글이 책으로 출간될 수 있도록 진심 어린 지도와 따뜻한 격려로 이끌어 주셨기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25년 9월 20일 단양 책 펴내기 작가일동.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떠셨는지 소감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5,000명 앞에서 강의도 하고 얘기할 때가 있었는데 떨지 않거든요. 저는 떠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은 떨리는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오랜만에 과로를 했어요. 몇 개월 동안 좋은 얘기를 앞에서 많이 해주셨으니까 제가 삼성 이후에 과로는 하지 않겠다가 제 인생의 슬로건이었어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과로하다가. 그랬는데 이번에 단양권을 진행하는 동안 잊고 있던 단어 과로가 생각났어요. 정말 거의 3개월 정도 정말 그 24시간 단양을 생각하지 않았던 선생님들의 글을 생각하지 않았던 시간이 오히려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 영혼을 갈아 넣어서 과로인데 같은 과로가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행복한 과로입니다. 21분의 글이 지금 공조로 가까이 묶여있지만 한 분 한 분의 삶을 갖다가 그걸 글을 읽잖아요. 놓을 수가 없어요. 마치 지난 몇 달 동안 21분의 작가분들과 저는 같이 인생을 어디가 계속해서 걸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영상에 신동희 선생님 그 영상에 걸어가는 게 영상이 있어요. 숲길을 걸어가는 그 영상이 내내 제가 단양에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단양의 아름다운 숲에 21분의 선생님들과 같이 천천히 걸어가면서 우리 왜 걸어가다 이분하고 얘기 나누다가 커피도 나눠 마시고 물도 마시세요. 또 옆에 또 어떤 남자 와서 계속 얘기하고 이러면서 같이 숲길을 걷는 우리 아까 이모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반들 그래서 21분의 도반과 같이 너무 아름답고 정말 아름답고 그런 길을 같이 인생을 얘기하면서 천천히 걸어가는 정말 즐거운 산책의 시간이었습니다. 아까 이제 군수님 가셨는데 저는 이 프로젝트가 이렇게 공부 프로젝트를 여러 번 했지만 이렇게 책펴내기를 주도적으로 지원해서 21분의 선생님의 인생을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아까 단양 군수님 이제 안 계셨으니까 진짜 마음껏 해도 되는 거죠? 아무가 아닌 거죠?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거에 대해서 놀랍고 감사드리고요. 또 더 놀라운 거는 21분이 글자 한자한자까지 스토리 하나하나까지 올여름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주말에 저희는 한 주도 멈추지 않았어요. 매주 주말에 계속해서 4시간 장시간 쉬는 없는 워크숍을 했고요. 주중에 계속해서 하얀 밤을 정말 글쓰기로 불을 태우면서 새벽에도 원고를 주시고 밤에도 주시고 제가 아무데나 글을 마치시는 대로 원고를 아까 독촉을 하셨는데 독촉을 많이 드렸습니다. 하는데 그분의 저는 글을 읽을 때 글이 오는 게 아니라 저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인생이 오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들의 인생이 아침에 오고 선생님들의 인생이 점심에도 오고 그럴 때 저는 그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함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알아요. 이번의 경험이 선생님들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글쓰기를 시작하면서 가진 효과는 정말 인생에서 그 어떤 멋진 경험보다 정말 더 멋진 인생을 앞으로 살아나갈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에너자이저 배터리 하나를 갖다가 한 팩을 구입한 거 하나를 산 2개 편의점에서 2개짜리 산 게 아니라 50개짜리 한 팩을 마치 주문해서 딱 가지고 있으면 뭐든지 이제 집에 있는 전자제품 다 바꿀 수 있어. 이것처럼 앞으로 인생의 에너지 팩을 가지시고 이번 책이 선생님들 인생의 시작이라는 거. 근데 그 시작은 우리 함께하는 우리 도반님들도 함께해서 더 멋지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 분명히 한 달, 2달, 3달 시간이 갈수록 더 느끼실 거라고 보고요. 이 아름다운 경험을 가지시고 저에게도 함께 저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저와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저에게도 큰 영광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는 다과를 준비하였으니 나누시면서 작가로서의 출발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1층 전시실로 이동하실 때는 엘리베이터와 소통 계단을 이용하여 천천히 이동하여 주시고요. 특별히 안전에 유의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제 자유관람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5년 책 펴내기 프로젝트 시즌3 출간 기념회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